세상에 보는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승무패 49회차 제1리그2 K리그2 현미경 분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48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1등 상금 5억 1,500만원이 이번 49회차로 이월이 됐습니다. 2부 리그 조합이지만 풋볼살롱이 최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기력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분석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나만의 조합으로 1등 적중에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광고 배너 같은 경우에는 풋볼살롱이 이번 주부터 법률사무소 솔천과 손을 잡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법률적인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솔천의 대표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조세, 금융, 부동산, 고용, 손해배상, 기업 관련 및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분야에서 20여 년간의 노하우를 가지고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계시고 특히나 개인회생 및 파산 및 면책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계시기 때문에 이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부담 없이 연락을 하셔서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풋볼살롱 채널을 보고 연락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면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분야에서 초기 서류 발급 대행 비용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린다고 하니까 부담 없이 법률사무소 솔천과 함께 다양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들은 풋볼살롱이 최근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려서 적중이 된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같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프로토 산무조합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고 산무조합뿐만 아니라 주력 2무조합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폴더 고배당도 프로토에서 공유를 드리기 때문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양질의 축구 프로토 조합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토 조합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풋볼살롱이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축구 승무패 압축 조합픽도 공유를 드리고 현미경 분석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승무패 조합픽보다 구매 금액과 폴더 수를 줄인 멤버십 전용 승무패 압축 조합픽을 공유를 드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멤버십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이 가입 링크를 누르시면 간단하게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고 특히나 풋볼살롱 유튜브 갓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갓등급 전용 축구 승무패 압축 조합픽 그리고 갓등급 전용 축구 프로토 2무, 3무 조합을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축구 승무패 49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분석에서는 7경기 분석을 다뤄드리고 현미경 분석 2부에서 나머지 7경기 분석을 전해드리는데 2부 분석 같은 경우에는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개가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는 제1리그 2부 리그 경기입니다. 도야마와 RB 오미야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가로는 오미야 5등을 달리고 있고 도야마가 17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오미야의 무난한 승리가 그려지는 매치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최근에 오미야가 성적이 좋지 못합니다. 7경기에서 5무 2패로 승리가 없는데 무자비 면모가 있습니다. 무승부가 총 8번으로 제1리그2에서 무승부가 3번째로 많은 것이 오미야이고 오미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그 4경기 1골 조금은 빈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앞세울 것으로 보이고 제1리그2에서 실점이 4번째로 적은 것이 바로 오미야이기 때문에 확실히 수비적인 면에서는 오미야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야마 같은 경우에는 강등권 바로 위에 위치한 하위권 팀인데 이번 시즌에 제1리그2에서 23경기 19골, 경기당 평균 1골이 되지 않는 빈곤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득점이 가장 적은 팀이기 때문에 도야마의 빈공을 고려하면 오미야의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뚫어내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도야마가 최근에 리그 3경기에서 2승을 챙겼는데 그 2승 상대가 바로 제프 유나이티드 그리고 센다이 같이 이 오미야보다 순위가 높은 2부 리그의 강팀들이었기 때문에 최근 오미야의 경기력을 고려한다면 쉽사리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고, 이번 시즌 1차전 맞대결 역시 2대2 팽팽한 무승부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무승부는 바치고 가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은 도야마의 득점 패턴인데, 도야마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가장 적은 팀이지만 그나마 측면 크로스에 의한 득점이 5골로 전체 득점 26.32%를 크로스로 하고 있고, 이 크로스뿐만 아니라 이 세트피스 역시 분홍색 간접 세트피스 4골 그리고 빨간색 직접 세트피스 1골을 더해서 세트피스로 5골을 넣기 때문에 이 측면 크로스와 이 세트피스로 19골 중에서 10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도야마의 최대 강점이 바로 크로스와 세트피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미야 같은 경우에는 측면 수비가 나쁘지 않은데 측면 크로스에 의한 실점이 딱 3골밖에 되지 않아서 도야마의 측면 크로스 패턴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나마 도야마 입장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미야가 세트피스 실점이 9골로 상당히 많은 실점을 세트피스로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득점 패턴 중에서 크로스와 함께 세트피스의 강점이 있는 도야마 입장으로서는 이 오미야의 세트피스 수비를 공략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오미야의 공격 패턴을 보시면 오미야 역시 세트피스 득점이 8골로 전체 득점의 25%를 세트피스로 하고 있고, 짧은 쇼패스 패턴에 의한 득점이 6골 그리고 측면 크로스에 의한 득점이 6골이기 때문에 오미야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세트피스, 쇼패스, 크로스 패턴에 의해서 골고루 득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야마의 수비 패턴을 보시면 쇼패스에 의한 실점이 7골로 가장 많기 때문에 준수한 쇼패스 패턴을 보이고 있는 오미야의 패턴 플레이에 실점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그래도 이 도야마 같은 경우에는 측면 크로스에 의한 실점은 4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야마가 세트피스 실점은 딱 5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세트피스 수비 면에서는 8실점을 하고 있는 9실점을 하고 있는 오미야보다 도야마가 세트피스 수비가 더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이 오미야의 최근 떨어지는 공격력과 무자비 면모, 그리고 도야마가 최근에 제프, 센다이 같이 J리그2에서 체급이 높은 팀들을 상대로 승점을 따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무승부까지 충분히 바치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양팀의 평균 점유율도 살펴드리면 도야마가 47%, 오미야가 47.5%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팀이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는 팀들인데, 강팀은 오미야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미야가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게 된다면 오히려 경기력이 말릴 수가 있고, 도야마가 홈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야마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간다면 오미야도 충분히 경기를 잘 풀 수 있는 상성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번 경기는 무패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3번 경기로 갑니다. 고우 대 야마가타 경기, 이 경기 J리그2 경기입니다.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고우 쪽으로 투표율이 상당히 몰려있는데 제가 야마가타 이변까지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의 분위기 자체가 고우가 나쁘지가 않은데 리그 5경기에서 2승 3무 무패고 10경기로 치면 5승 4무 1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고우가 좀 더 분위기가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시즌에 양 팀이 첫 맞대결을 펼쳤는데 이 고우가 야마가타 원정에서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경기 결과만 보더라도 고우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되는 매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고우가 이번 시즌의 득점력이 조금은 부실합니다. 23경기에서 23골에 그치면서 경기당 평균 딱 1골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고우의 약점은 공격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고우 같은 경우에는 23경기에서 20실점으로 실점이 세 번째로 적은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비 조직력은 고우가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대로 야마가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고우보다는 공격력이 좋습니다. 23경기에서 31골을 넣으면서 공격력은 오히려 고우보다 낮지만 지금 실점을 보시면 23경기에서 35실점을 당하면서 실점이 5번째로 많은 것이 바로 야마가타이기 때문에 반대로 야마가타는 고우보다 수비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야마가타가 공격력이 나쁘지 않은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고점 경기력이 나오면 상당히 고점이 높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1부 리그 팀인 간바 오사카와 컵대회 원정 경기를 치렀는데 4대4 난타전을 기록한 끝에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지금 1부 리그 간바를 상대로도 4골을 퍼부을 정도의 공격력을 갖춘 것이 바로 야마가타이기 때문에 야마가타의 고점 경기력, 공격력이 나와준다면 고우도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야마가타의 공격수 아키라 디사로 선수가 최근에 리그 5경기 4골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야마가타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성적과 공격력이 상승하는 데다가 최근에 리그 원정 경기에서 2연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은근히 야마가타가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는 요소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살롱 코멘트로 조금 더 경기력적인 내용을 살펴드리면 1차전 맞대결 고우가 4대0 대승을 거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당시의 득점 장면인데 고우가 4골을 넣었는데 그 4골 중에서 무려 3골이 이 세트피스였습니다. 코너킥 세트피스와 프리킥 세트피스에서만 고우가 3골을 퍼부으면서 4대0 대승을 거뒀는데, 그만큼 고우라는 팀은 공격력이 제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세트피스 공격력은 J리그2에서 가장 좋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우가 13골을 무려 세트피스로 넣었는데 고우의 총 득점이 제가 23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3골에 13골 56%에 해당하는 득점을 세트피스로 하고 있고, 그 13골 중에 3골을 바로 야마가타전에서 세트피스로 뽑아냈던 고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고우가 또다시 세트피스 강점을 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야마가타라는 팀은 제가 수비력이 약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간접 세트피스, 분홍색 간접 세트피스로만 12골 실점을 했고 직접 세트피스 2골까지 합하면 총 실점 중에서 무려 14골, 40% 가까운 실점을 세트피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득점이 상당히 많은 고우에게 지난 1차전에서 3골이나 세트피스로 헌납을 했고, 이번 경기 역시 고우가 세트피스가 통하게 된다면 상당히 무난하게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야마가타의 승리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이 고우가 세트피스 공격력은 좋지만 반대로 오픈플레이, 지공 상황에서 만들어가는 공격력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1차전에서 이미 야마가타가 세트피스로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고우전 맞춤 전술로 세트피스 수비를 대비를 하고 나온다면 오히려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공격력은 야마가타가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야마가타가 오히려 고우보다 총 득점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 세트피스로 6골, 측면 크로스로 5골을 넣고 있는데 고우의 수비 상황을 보시면 고우가 수비력이 좋은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세트피스로 5실점, 전체 실점 중에 25%를 하고 있고 측면 크로스에 의한 실점은 7골로 전체 실점 중에서 35%에 해당하는 실점을 크로스로 하고 있는 고우이기 때문에 세트피스와 크로스의 강점에 있는 야마가타도 충분히 고우를 상대로 득점포를 올릴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고우 입장으로서는 하나 호재가 있는 것이 야마가타가 공격 패턴 중에서 지금 연두색으로 보시는 쇼패스 패턴에 의한 득점이 7골로 가장 많은데 야마가타의 최대 강점인 쇼패스 패턴에서 고우가 딱 1실점밖에 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수비적인 측면에서 고우가 탄탄함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고우의 세트피스 강점이 1차전처럼 나온다면 고우의 승리가 무난히 그려지겠지만 야마가타의 고점 공격력과 경기력, 특히나 고우의 세트피스가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픈플레이 지공 상황에서 오히려 야마가타가 좀 더 앞설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3번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6번 경기 울산 대 수원FC K리그 1 경기로 갑니다. 유일하게 K리그 1 한 경기가 들어왔는데 울산 대 수원FC 경기이고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분위기만 놓고 보면 울산이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직전 강원 원정에서도 극장골을 내주면서 2대2 무승부에 그쳤고 최근에 컵대회 포함 5경기 2무 3패, 리그 6경기에서는 3무 3패 하락세에 빠지면서 지금 울산의 김판곤 감독 경질설이 돌고 있고 어제자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김판곤 감독이 경질이 되고 신태용 감독 부임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경기 이 보도를 보니까 아직까지 신태용 감독 부임이 오피셜로 확정이 되지 않았고 이번 수원FC전에서는 어떤 감독이 지휘할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뒤숭숭한 울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호재가 있는 것은 울산 같은 경우에는 영입생 공격수 말컹 선수가 강원전에서 2골을 넣으면서 우리가 알던 말컹 선수의 득점력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말컹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 것은 상당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대로 수원FC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에이스 공격수 안데르손이 FC 서울로 이적이 되면서 상당한 전력 누수가 예고가 됐던 수원FC이지만 오히려 안데르손을 보내고 새롭게 영입을 한 자원들이 상당히 잘해주면서 3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안양과의 홈경기에서도 2대1 승리를 거뒀는데 특히나 수원FC가 영입한 용병 공격수 윌리안 선수가 최근에 리그 3경기 연속골 4골을 넣어주고 있고 용병 공격수 사박 선수 역시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고 있으면서 확실히 수원FC가 안데르손을 보내고 새롭게 데리고 온 영입자원들의 시너지가 상당히 좋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수원FC가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1차전 맞대결 자체가 1대1 무승부가 나왔었고 최근에 울산 상대로 1승 2무 1패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수원FC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당히 까다로운 상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1차전 맞대결 통계를 보시면 울산이 원정이었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압도를 했고 수원FC가 상당히 고전했던 경기이지만 스코어 자체는 1대1이 나왔었고 당시의 수원FC보다 지금의 수원FC가 경기력과 기세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지금 신태용 감독이 부임을 하냐 마느냐 그리고 김판곤 감독이 마지막 수원FC전이 고별전이 될 것이냐 상당히 뒤숭숭한 상황에서 울산이 최근 흐름을 탄 수원FC 상대로 시원하게 승리를 그리는 그림이 그려지지가 잘 않기 때문에 6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7번 경기로 갑니다. 부천 대 성남 다시 K리그2 경기인데 부천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승부,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잘 나가다가 직전 천적 부산 원정에서 2대4 패배를 당하면서 6경기 5승 1무 무패 행진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부천이 이번 경기 고무적인 것은 성남 상대로 최근에 강했는데 7경기에서 4승 3무 무패 성남 상대로 패배가 없었던 부천이고 기본적으로 홈에서 강력한 모습이 있는 부천이기 때문에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난 4월달
첫 맞대결에서는 성남 원정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쳤던 부천이기 때문에 최근에 성남 역시 짠물 수비를 바탕으로 패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점에서 무승부의 가능성은 열려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천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의 용병 트리오들의 위력이 상당히 좋은데, 용병 공격수 몬타뇨 선수가 최근에 리그 2경기 4골, 그리고 바사니 선수 역시 3경기 2골 2개의 도움을 올려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용병 3총사 중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갈레고 선수가 발목 쪽이 좋지 못하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부천 입장으로서는 갈레고 선수가 이번 경기 결정이 된다면 전력 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갈레고 선수가 부천 내에서 빅찬스 메이킹 횟수 1등, 기회 창출 횟수 2등을 달리면서 바사니 선수와 더불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갈레고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은근히 공백이 있을 수 있는 부천이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이 시원치 않지만 여전히 수비력이 좋기 때문에 지금 K리그2에서 실점이 두 번째로 적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짠물 수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리그 4경기에서 1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데 3경기 상대가 전남, 이랜드, 부산 상대로 패배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천과 체급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전남, 이랜드, 부산 상대로 모두 고춧가루를 뿌렸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성남의 고춧가루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성남의 주포 공격수 후이즈 선수가 직전 전남전에서 6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했고, 최근에 성남이 이 약점인 공격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용병자원 레안드로와 미드필더 프레이타스 선수까지 영입을 했기 때문에 영입자원들의 시너지와 더불어서 성남 특유의 짠물 수비, 그리고 K리그2에서 무승부가 9번으로 최다 무자비 1등을 달리고 있는 성남의 무자비 면모가 나온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7번 경기는 부천의 승리로 가면서 투폴 추천으로 승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9번 경기에 들어온 전남 대 충남 아산 경기인데 전남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역시 울산 대 수원FC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충남 아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리그 5경기 2무 3패 하락세에 빠지면서 충남 아산의 배성재 감독이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준일 대표와의 면담 이후에 사퇴를 철회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배성재 감독이 지휘를 한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뒤숭숭한 분위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단 수뇌부와 배성재 감독 간의 불화설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충남 아산이 과연 전남 원정을 제대로 준비를 했을지 다소 의문감이 들고, 이 전남 같은 경우에는 직전 성남 원정에서 2대2 무승부에 그쳤지만 충남 아산보다는 최근에 경기력이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영입 용병 공격수인 르본 선수가 지난 경기 데뷔골을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 역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전남이 충남 아산 상대로는 2경기 1무 1패, 조금은 열세였고, 이번 시즌 전남이 무승부가 두 번째로 많다는 점, 그리고 충남 아산 역시 무승부가 두 번째로 많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의 가능성도 보여지지만 충남 아산이 지금 감독과 구단 수뇌부 간의 불화설로 인해서, 그리고 최근 좋지 못한 경기력까지 고려해 본다면 이 경기는 충분히 전남이 해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남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10번 경기로 들어온 화성 대 김포 경기입니다. 이 경기 단통 무승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양팀 모두 잘 나가고 있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에는 리그 3경기 2승 1무, 5경기 3승 1무 1패 상승세를 타고 있고, 특히나 홈에서 4승 3무 4패로 화성이 원정에서의 2승 2무 7패보다 홈발을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포 역시 잘 나가고 있는데 리그 8경기 4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K리그2에서 실점이 세 번째로 적은
탄탄한 수비 조직력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 김포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에서 영입 공격수 박동진 선수가 최근에 리그 2경기 2골을 넣어주면서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공격력을 보완해주고 있기 때문에 김포 역시 분위기가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1차전 맞대결 자체는 김포가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천지현 선수의 프리킥 결승골을 통해서 김포가 승리를 거뒀는데, 이번 경기 김포 같은 경우에는 전력 누수가 꽤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직전 충북 청주 원정에서 김포가 3대0 대승을 거뒀는데, 그 경기에서 한 골을 비롯해 최고 평점을 기록했었던 김포의 핵심 미드필더 이 디자우마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되고, 또 다른 미드필더의 한 축인 최재훈 선수 역시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포의 허리 라인이 모두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점에서 이 김포의 중원 전력 누수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화성 특유의 최근의 홈발, 화성 역시 최근에 무패를 달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팽팽한 무승부의 경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10번 경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 안산 대 충북 청주 K리그2 경기입니다. 안산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투폴 추천으로 승무,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승무패 어떤 경기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제가 안산의 근소한 우세를 보는 이유는 바로 공격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득점 순위가 꼴찌이지만 최근에 공격력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입 용병 공격수 제페르손 선수가 슬슬 터지고 있는데, 안산의 제페르손 선수가 리그 2경기 3골을 넣어주고 있고, 안산이 최근 3경기 연속 멀티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공격력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 공격수 가브리엘 선수가 최근에 이랜드로 이적이 되면서 공격 에이스였던 가브리엘의 공백이 느껴지고 있고, 직전 김포와의 경기에서도 무득점에 그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충북 청주가 페드로라는 용병 자원이 있지만 최근에 리그 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확실히 충북 청주가 이 가브리엘 선수의 이적 공백이 클 것으로 보이고,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는 K리그2에서 실점도 가장 많기 때문에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이 안산이 좀 더 조직력이 나아 보인다는 점에서 안산이 충북 청주보다 수비 조직력이 좀 더 낮고, 용병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 역시 제페르손이 더 좋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안산의 근소한 우위가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지난 5월 첫 맞대결에서도 0대0 무승부가 나왔었고, 안산이 무승부가 두 번째로 많다는 점, 최근 7경기 5무 2패 무자비 면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 무승부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 11번 경기는 취향껏 최종픽을 가져가실 것을 권장드리고, 저는 충북 청주의 가브리엘 이적에 따른 용병자원 퀄리티가 안산이 좀 더 나아 보인다는 점, 최근에 수비 조직력 자체가 안산 3백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안산의 홈발을 고려해서 근소한 안산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한 번 이월된 축구 승무패 49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J리그2 경기와 더불어서 7경기는 현미경 분석 2부에서 다뤄드리고, 현미경 분석 2부는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전용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